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권오울 후보자님, 겹치기 근무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보다 해명과 발언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민들께서 후보자님의 발언이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후보자님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훈 정책의 책임자이고, 그리고 새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렇게 적게는 14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을 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인 맞벌이 기준으로 4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돈을 벌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자문료 이렇게 쉽게 벌어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한번 짧게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변명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비즈니스 할 때 미팅에서 커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대화도 변명을 한다 하시는 이렇게 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딱 잘할 나가서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깔끔하게 곤혹스러웠습니다. 사과하시는 게 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훈 정책이 이념 갈등을 유발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훈 정책은 뉴라이트 역사관 강요 정책이었습니다. 박민식, 강정혜, 박이택, 김영석, 김낙연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앞세워서 보훈을 왜곡하고 훼손한 사건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훈부 장관은 내란 세력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청산하고 독립, 호국, 민주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영령과 유가족 예우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보훈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인식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보훈부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무 파악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작년 3월 1일 날 외교 독립운동을 강조하자마자 졸속으로 245억 기념관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에서 2억의 용역을 받아서 챙겼고, 외교 노선을 펼친 이승만 기념관 아니냐는 의혹이 휩싸였었습니다. 국회가 사업여행을 문제 제기하고 변경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졸속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만약 취임하면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시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3년간 8,500만 원, 그리고 자유초년연맹 경북지구가 2023년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학생들에게 4.4.5입 개헌으로 탄생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 추천되고, 실제로 뉴라이트 건국절 주장을 주입하고 이승만 장기 집권을 비판하는 교과서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경북지부는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백선엽 동상을 기념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활동에 국민의 국고가, 그리고 보훈 정신이 깃들어 있는 보훈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문제를 살피고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장관이 되시면 두 가지는 꼭 살펴가지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립묘지 유골함 물건 사태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상황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제 이야기입니까? 네, 보고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공무직 노동자협에서 우리 의원실에도 영천, 산청, 임실, 제주 등 묘지 침수 실태를 제보해 줬습니다. 지난 2022년에 보훈부가 국립묘지묘역 물고임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76억 원의 예산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천호공원에서는 12억 원, 임실호공원에서 7억을 써서 물고임 문제를 해결했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는데, 이후에 2023년, 2024년 5.18
묘지에서도 침수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본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매우 부실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 현장을 생생하게 지키는 공무원, 공무지 노동자들이나 유가족들을 기가 막히게 노리시고 분통을 터뜨리고 상처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수의 유공자의 유골함이 침수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이 보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상의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